이 병실에서 남편을 정성껏 돌보고 있는 아내. 자, 그런데 환자복 차림의 남편 목에 걸린 번쩍이는 금목걸이가 유독 눈에 띕니다. 얼마 뒤 아내는 남편의 겉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 속 종이 한 장을 발견하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내게 너무 과분한 남자를 만난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사망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한번 했고요. 8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거래처에 계신 분의 소개로 6살 연상인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이 남성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인은 미혼이지만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제보자의 과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보자의 아이를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자주 놀아줬습니다. 아이랑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8살 아들이 이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제보자는 이 남성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의 존재를 좀 탐탁치 않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좀 설득해보고 내년에 인사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제보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혼으로 4년이 흘러갑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벌써 불안합니다. 그렇죠. 불안한데 이 남편이 또 유독 사고를 부르는 좀 불운의 아이콘이었던 거예요. 1년에 두어 번씩 본인 과실로 큰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사고를 내서 병원비나 합의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해요. 사업이 여의치 않았던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보자에게 돈을 받아갔는데요. 그 대신 대리운전을 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자, 이번에도 수리비 명목으로 제보자에게 수백만 원을 받았는데요. 제보자는 그래도 남편이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흔쾌히 수리비도 주고 또 병간호도 해줬다고 합니다. 다만 가끔 서운할 때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요? 시부모가 병문안을 오는 날이면 남편이 매번 껄끄럽다면서 제보자한테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분 제보자 이 남편 몸에서 낯선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아내분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오늘 사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해주고 갔다. 엄마가 뭐 점을 봤는데 세워져 있어야 뭐 좋다고 했다. 그래야 뭐 사고가 안 난다고 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뭐 해준다고 했다고 이제 제 앞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어허, 약간 그 액막이용으로 이걸 차고 있어야 된다. 네, 남편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엄마가 점을 봤는데 사고 막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사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 제보자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어요. 뭐가요? 이게 뭐냐? 금목걸이 영수증입니다. 아니 그런데 게다가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명품 가방 하나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바꿨어요. 엄마가 사줬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해서 내가 금은방 하는 친구한테 산 거야 라고 말을 바꿨어요. 자, 그런데 좀 의아한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요. 어느 날 이 병원에 간호사가 이 제보자에게 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냐면 남편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한 건데 그 이유가 놀라웠어요. 매일같이 간호사들에게 음료수 사가지고 돌리고 간식도 돌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아내가 의아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요? 남편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금목걸이 살 돈도 없고 간식을 저렇게 매일 돌릴 돈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다. 이거 보통 아내 몰래 이 복권 로또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면 뭐 천만다행인데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고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고 내가지고 그때 합의금 1,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본인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피해자기 때문에 또 가해 차량한테 한 500 받을 수 있죠. 한 2천만 원 정도를 몰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받은 거군요. 예, 그 2천만 원을 갖고 금목걸이도 사고 간호사들한테 매일매일 한턱 쏘고 그걸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하고 야금야금. 아내는 대출해서 이걸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한테서 5천만 원을 빌린 남편이 네. 2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는데 네. 그걸 얘기했다간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뺏기니까요. 뺏기기 싫으니까 2천만 원 쓰려고 합의금이라고 이걸 속이고 펑펑펑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결국 이 아내분은 이 남편의 동업자이자 남편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해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수익도 그 당시에 1만 원 이상씩을 벌었다. 못 벌어도 3만 원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동업자한테 그 당시 이제 처음 들은 거예요. 저한테는 매달 300도 못 번다고 했다 했더니 이제 이 사람도 기가 차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너는 왜 돈을 못 모으고 맨날 빚을 지냐. 도박을 그만해라. 이제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 아유, 세상 안 좋은 건 다 하고 앉았네 그냥. 또 도박에까지 손을 대고 있었는데요. 매달 300만 원도 못 번다고 했는데 월 2천이 넘는 금액을 벌고 있었고 또 제보자한테 말했던 업종이 아닌 술집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도박하고 술 마시고 정말 안 좋은 건 다 하면서 그 돈을 다 쓰고 있었던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제보자가 동업자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제보자의 아버지와도 이 남편이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몰래 제보자의 아버지와 남동생한테까지 수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제보자가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물으니까 아버지는 네가 아이까지 딸려서 키우고 있는 처지고 결혼까지 반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그래도 사위한테 좀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제보자는 평소에 계속 그랬잖아요. 난 애 있는 이혼녀. 네. 그런데 그이는 미혼. 미혼. 나한텐 너무 과분한 그이. 네. 이거였잖아요. 이제껏 하는 거 봤을 때는 이것도 진실인지 의심스럽죠. 맞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아유.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면 매달 돈이 한 200씩 어떤 여자한테 나갔던 걸 통장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어허. 통장에서. 예. 그래 추궁을 했어요. 뭐냐 이러니까 어, 아는 누나한테 빌린 돈 갚은 거다. 남편이 변명을 했는데 누나는 알고 보니까 남편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달 내고 있었던 거예요. 아휴. 결국은 뭐 자기도 이혼하고 두 아이가 있었던 거거든요. 제보자 즉시 사람 아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이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승소를 했는데요. 문제는 전 남편이 돈이 없다면서 무작정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진짜 어쩜 좋습니까, 손 변호사님. 아,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이미 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돈이 없어서 채무자에게 강제로 배달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의미 없는 판결문에 불과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뭐 강제 집행하면 되죠. 또는 채무자가 지금 당장 큰 재산은 없더라도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급여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일부라도 조금씩 계속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좀 재산 명시 신청해서 재산을 확인하고 또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올리고 또 여러 가지 은행 계좌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남성은 술집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도 자기 이름으로 무슨 거래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9천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상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피해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냐. 저렇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얘기네요. 자, 교수님, 이 제보자분이 아들 그 한마디에 결혼 결심한 거잖아요. 아저씨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이거 한마디에 그냥 그렇죠. 저 남자랑 결혼해 이거잖아. 네, 엄마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엄마가 이런 마음을 안 먹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택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연출하고 설계하는데 넘어가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사실 좀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건 아이의 마음이죠. 아이가 지금 또 애착 상대를 또 대상을 좀 상실했고 이유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제 본인이 상상을 해서 내가 잘못했나, 엄마가 잘못했나, 아빠는 왜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꼭 알려주셔야 되는 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보고 싶은 건 당연하다는 것, 아이가 네가 싫어진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걸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남편 이 아빠 욕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 아빠를 너무 미워하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욕도 하실 필요 없고요. 다행히도 아이한테 이 아빠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게 엄마 존재거든요. 그 엄마가 든든히 계시고 공감하시면서 계시고 잘 사시면 아이는 슬프게는 하도 안전하기 때문에 다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